어느 한적한 오후,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와이파이, 그리고 안테나가 달린 작은 해킹 도구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의 기기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자들이 약속대로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스마트폰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은 상황. 해커들은 과연 실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을까? 메일을 보면 이분 직업이 FC인 것 같은데 고객분께서 개인정보를 보내주셨어요. 성함은 박민주님이시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9106 시작하시네요. 실험이 시작된 지 30초 만에 사용자의 직업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된 걸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접속할 때 사이트에게 넘겨준 인증 정보를 가로채서 똑같이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구로 인증 정보를 수집한 해커. 그러자 사용자와 똑같이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든 사용자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정보를 주고받는 경로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에 보내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후 서버는 로그인이 됐다는 인증 정보를 회신해준다. 해커들은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가로챘다. 다른 사람 명의의 가짜 통행증이 발급된 셈이다. 해커들은 이 가짜 통행증으로 나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닌다. 대문부터 가족 사진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고 본인의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모든 사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사용한 와이파이, 그리고 인터넷.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위험이 있다. 또 다른 클라우드에선 보안 카드가 발견된 아찔한 상황. 개인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 사용자는 해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업데이트를 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예 거의 안 해요. 업데이트하면 컴퓨터가 살짝 느려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편입니다. 최선의 방어라 불리는 업데이트. 그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제품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다 켜놓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취약점들을 계속 찾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 패치, 보안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딩상에 코딩을 하다가 잘못 생긴 버그들이 있어요. 코드상의 버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천만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명령어들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 한다. 해커는 이러한 코딩 중에 실수가 있는 문장, 즉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문장을 교정하듯 취약점을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업데이트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역대 랜섬웨어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워너크라이의 경우 사용자들의 업데이트 부족으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해커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사용자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격자들이 주로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을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그 허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는 시스템을 잘 모르겠다,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구입하셨던 그 상태, 권장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해킹에 노출돼 있을까? 그리고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예, 아무래도 뭐 금융 관련 자료,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랜섬웨어 막 이런 것도 가끔 뜨고 하면 저도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사용 목적도 사용 기간도 다른 이들의 노트북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실험자들의 노트북엔 모두 백신이 설치돼 있는 상황. 하지만 보안 전문가의 분석 결과 그동안 검사되지 않은 악성 코드들이 발견됐다. 만약 여러분이 해킹이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금융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보통 나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안전한지 궁금해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먼저 지금은 제 인증서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공인인증서를 탈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실험자들 중 평소 노트북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둔 사람은 2명. 보안 전문가는 그중 1명의 노트북에 설치된 악성 코드에 명령을 내렸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르자 파일 하나가 몰래 전송됐다. 해킹된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50대 여성의 공인인증서였다. 지금 해커의 PC에서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파일을 훔치는 거는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보통 방화벽이나 백신을 통해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방어한다. 시스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설치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번 실험에 사용된 첫 번째 악성 코드는 백신으로 검사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척하면서 비밀 통로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잠입한 또 다른 악성 코드는 해커의 명령에 따라 손쉽게 공인인증서를 탈취했다. 그리고 또다시 30초의 시간이 흘렀다. 먼저 앞에 계신 여성분께서는 노트북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트북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해킹한 모습입니다. 제가 악성 코드를 통해 원격으로 접근한 것인데요. 이런 웹캠이나 IP 카메라, CCTV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실제 해킹이 된 IP 카메라의 영상.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이런 영상들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유포되고 있다. 해킹의 대상은 주로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악성 코드에 감염된 IP 카메라.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 쉽게 유출된 끔찍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힌 사실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악성 코드는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인터넷을 떠돌다가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몰래 감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자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낸 대규모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와 공항, 전력과 통신 등 기관 시설들이 해킹에 노출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랜섬은 몸값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멀웨어는 악성 코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개를 합성해서 랜섬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용자 시스템에 있는 각종 그 그림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들을 암호화를 시켜놓고 이 암호화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코드를 의미를 합니다. 컴퓨터에 침투한 랜섬웨어 악성 코드는 먼저 파일들을 검색한다. 이후 이 파일들을 암호화하는데 마치 자물쇠가 걸린 것처럼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직접 랜섬웨어에 감염돼 봤다. 암호화되는 데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컴퓨터 내의 수많은 파일들을 더 이상 열 수 없게 되었다. 한 사이버 범죄 전문가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For example, the Loki group, which is right now the most successful ransomware gang. It seems to be a group of around 20 people from Russia, and it seems to be just like a workplace, because they start their operations around 9 a.m. every morning, Russian time. So they come to the office and start distributing ransomware Trojans, and their revenue is around $500,000 or $700,000 every month. So it is like a real company, also from a revenue point of view. Just like the IT company, they would see it. It's just like an IT company. I suppose they even have holidays. 수익이 보장된 랜섬웨어는 범죄 조직들의 새로운 무기가 됐다. 당신의 컴퓨터도 그들의 인질이 될 수 있다. Few months ago, there was a hacking case in Bay San Francisco Bay Area. So even here, the BART, basically the public transport, got hacked. What happened basically in here was like there was an exploit in the old operating Windows XP system, which they're using to run all the gateways to the metro. They used the exploit and basically shut down all the grid, which controls like if you paid for the metro or not. 이제 해커들은 사이버 세상을 넘어 현실을 지배하려 한다. 전 세계 금융망을 다 마비시킬 수도 있고 또 정보망을 드랍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해커들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세상을 뒤엎고 이거 우리 최근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금. These things may seem far-fetched, but they're definitely possible today as so much of our day-to-day existence relies on computers, and those computers are vulnerable to attack. 모니터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해커들. 그들은 어떻게 남의 컴퓨터에 몰래 침투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이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을 현실의 범죄에 비유해보자. 먼저 도둑은 범행 대상을 찾아야 한다. 보안이 약한 집일수록 침입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저기 적당한 목표가 발견됐다. 허술하게 방치된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도둑. 시스템에도 이런 빈틈이 존재한다. Yeah, so a vulnerability is basically a weakness in software that can be used to take advantage of a system in a way that it wasn't intended to do. So if you look at it, like if you think about it, a house, right, where an attacker can, where you want to just, as an attacker, you want to break into a house, and you want to just open that door.
but it's locked. And so you can sit there and just walk up to any house, open the door, and walk right in.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그것은 프로그램을 잘못 설계할 때 발생한다. 보안의 수준이 낮은 탐이나 도둑의 침입을 쉽게 허용한 열려있는 창문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것도, 자동차가 해커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도, 도시의 전력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것도 모두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킹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And as part of the defensive community that we work in, we want to make sure that we're trying to basically patch and remove those weaknesses from the system, and we can put that in together as an exploit, which we can run against and to take advantage of that weakness to get it access to information that we shouldn't get access to. 취약점을 공격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벌어진 모 숙박업체의 해킹 사건이다.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이용된 것이다. 이름과 숙박 정보, 연락처를 빼낸 범죄자들은 이후 고객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 취약점은 얼마나 공격되기 쉬울까? 우리는 한 사이버 범죄자를 만나봤다. DB가 안 당한 뭐 사이트는 없어요. 거의. 정비관도 뭐 털려요. 그만큼 이제 해커가 많고 이제 그렇게 취약점이 많으니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2차가 발생하면 이제 소액 결제, 그리고 이제 보이스 피싱,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등을 하고 이제 크게 되면 규모가 커지면 이제 대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킹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요. 계속 절대 잠잠하진 않아요.